샬롬, 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한 주 잘 지내셨죠? 벌써 2월도 지금 두 번째 주고 이제 하브루타도 오늘로 벌써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 6장에 해당하는 부분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지하기와 반박하기입니다. 우리가 하브루타를 생각할 때, 기존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많이 떠올리는 부분, 그 토론이라고 생각하는 그 그림에 어울리는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지하기와 반박하기는 바로 이 하브루타 본문 학습의 핵심이 되는 실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토론, 짝과 두 짝이 함께하는 그 모습에서 해석 실습인 동시에 관계 실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하브루타의 이 단계 안에서 지지하기와 반박하기는 단순히 그 학습자끼리 더욱 이제 서로 발전하고 해석을 이제 토론을 통해 다듬는 것 외에도 직접적인 정말 협력 관계, 단순히 토론이나 논쟁을 통해서 내가 옳고 네가 그르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단순한 단계가 아니라 진짜로 정말 짝을 위해서 짝의 말에 경청하고 짝의 의견에 지지할 수도 있고 반박할 수도 있으면서 더 깊게 본문을 함께 알아나가는 그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고 지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관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지지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지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의견에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는 것이겠죠. 이 행동의 초점은 바로 짝의 의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목사님도 이전부터 계속 이제 하브루타에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내 생각이 들어간 것이 아닌 객관적인 모습으로 이 모든 것을 학습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짝의 의견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것을 배제하고 그 짝의 의견을 내가 지지하는 입장이 되었다면 그 짝의 해석이 최대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가장 이제 좀 새롭게 알았던 부분이 어떤 주제를 우리는 보통 이제 토론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찬성 반대를 나눠서 찬성과 반대 측의 이야기를 계속 주고받는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브루타 안에서도 왠지 어떤 주제가 있으면 이 의견을 지지하는지 반박하는지를 나눠서 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 보는 이 하브루타 내에서는 어떤 주제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두 짝이 한 몸이 되어야 된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두 짝이 정말 완벽한 하나의 그런 공동체 같은 존재가 되어서 한때에는 지지를 해야 한다고 하면 무조건적으로 그 짝을 지지해 주기도 하고 내가 이 짝을 반박해야 할 때에는 무조건적으로 반박해야 하는 그런 두 가지의 모습을 다 거쳐야 하는 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토론의 모습과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하기나 이제 뒤에 말씀드린 반박하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견해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내가 지지하는 입장이라면 그 짝의 사고 과정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부분이 아니다. 아니면은 너무 불충분해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그거 지지하는 것을 철회를 하려고 한다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짝을 지지하는 입장에 서서 그 짝이 그 의견을 내게 된 그 배경이라든지 생각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만약에 그 짝에게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내가 조금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본문을 통해 자신이 학습한 것을 통해 짝에게 다시 새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그것이 바로 이 지지하기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으로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짝을 이해하면서 지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지지하기의 특성 때문에 기존의 토론에서는 볼 수 없는 짝에 대한 신뢰 그리고 내가 짝과 정말 한 팀이다, 협력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온전하게 느낄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반박하기입니다. 이 반박하기 역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우리가 보통
토론이나 논쟁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기분이 안 좋아지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내 의견에 반박한다는 것을 반대한다고 생각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나의 자의식에 뭔가 반기를 들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 반박하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때가 많은데요. 이것은 절대 짝의 의견에 대한 반대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딱 집어 이야기하기를 그 짝이 가지고 있는 그 의견에 대해서 불충분한 증거를 지적해 준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설득력 있는 해석을 제안하는 식으로 해서 그 짝이 가지고 있는 의견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좀 더 나은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반박하기에 옳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박하기는 어떻게 보면 반대보다는 의문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짝의 의견에 내가 효과적으로 의문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도 이미 이야기했었지만 개방형 질문, 좋은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문, 좋은 질문, 의문을 하다 보면 내가 기본적으로 본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나 스스로가 학습이 잘 되어 있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지는 과정에서 명확한 설명, 그리고 더 많은 증거, 새로운 아이디어 등을 가질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박하기를 이르기를 다른 말로는 건설적인 논란이라고도 정의를 합니다. 건설적이라는 건 다들 아시죠? 이제 잘 쌓아나갈 수 있는 논란이라는 것이 여기서 번역이 이제 논란으로 됐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논쟁에 가까운 것이죠. 서로 그거에 대해서 건강하게 서로의 의견을 이렇게 지적하고 제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이슈에 대한 그 생각, 주제, 본문에 대한 생각을 더 깊고 명확하게 자세히 해나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딱 생각해야 하는 것이 제가 이 하브루타 초반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지만 공부라는 것도 항상 우리가 불완전함이나 애매한 그런 때를 지나야 우리가 더 한 단계 올라설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런 지지하기와 반박하기 역시 불안정함이라는 가장 좀 견디기 힘든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편안하고 익숙한 생각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어제 무슨 영상을 잠시 보다가 그런 걸 봤는데 내가 변하려고 할 때, 나의 삶이 변하려고 할 때 가장 반대할 사람이 누구일까요에 대해서 의외로 가족이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많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그 친구들이 뭐 질투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단지 이 감정에 의한 것이죠. 나에게 편하고 나에게 익숙한 이 사람이 변하는 것이 자신에게 불안정함을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안정함은 사실 지지하기나 반박하기 모든 것이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계속 바꿔나가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의 안정과는 반대될 수밖에 없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편하고 익숙한 생각을 넘어서 내가 해결책을 찾아서 더 모험하고 더 올라가겠다는 그 마음으로 이 불안정함을 이겨낸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정말 더 높은 초월적인 해결을 찾는 데 있어서 이것이 키가 되는 그런 감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안정함은 좋게 본다면 우리의 그 지식과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는 힘의 핵심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말씀드린 지지하기와 반박하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이 하브루타 본문 학습이라는 것이 내 주장만 옳다, 내 주장만 변호함으로 인해서 토론에서 이기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보통 잘못 알고 있는 토론이자 잘못 알고 있는 하브루타의 방법인데요. 그것이 아니라 하브루타 본문 학습에 참여하고 있는 그 삼각구도 안에 나와 내 짝, 그리고 본문, 이 짝 모두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임감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단순히 이기고 나의 그런 이기심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신실하고 정의를 줄 수 있는 그런 책임감, 그리고 내 짝에게도
좀 더 좋은 의견을 전달하고 이 짝과 내가 정말 협력하는 공동체라는 그런 공동체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책임감. 그리고 본문에 내가 오류를 범하지 않고 내가 본문을 가벼이 여기지 않음으로써 본문을 오롯이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거룩한 책임감까지 이 모든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정말 거룩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불안정함을 말씀드렸을 때 그것과 연관되어서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습관과 성향입니다. 여기서 이제 실예로 나왔었는데 이제 실제 예로 나왔던 사례를 제가 여기에 정리를 해봤어요. 두 아이가 이 지지하기와 반박하기를 이제 실습함에 있어서 나왔던 문제점에 대한 것입니다. 만약에 두 아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이제 하브루트 학습을 했을 때, 우리는 아마 이제 특히나 지금 제 나이 또래나 제 위의 분들, 한국 분들은 이런 성향이 많을 것 같아요. 비판 없이 수용하는 거. 이 비판 없이 수용하는 건 생각이 뭐 그렇게 크게 없어서도 있을 수 있지만 그냥 앞에 나왔던 그 반박하기를 반대하기로 생각하는 그 문화적 뿌리에서 나온 성향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왠지 이 사람에게 반박하면 내가 실수하는 것 같고 뭔가 싸우자고 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좋아, 다 좋아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깊은 질문을 못 하는 거죠. 깊은 질문도 뭔가 공격 같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판 없이 수용하거나 질문 없이 동의하는 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반대의 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친구들 같은 경우에 정말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제가 이런 케이스를 좀 보게 되는데 이해하기도 전에 그냥 툭툭 이제 의문을 막 제기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친구가 짝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견을 완벽하게 이해한 후에 정말 효과적인 질문을 내는 것과 이해하기도 전에 그냥 궁금한 것을 툭툭툭 이렇게 내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짝에 대한 그것이 경청의 기술이 부족한 것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밑에 이제 적어 놓은 것은 가장 쉬운 것, 우리가 이 지난번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경청하는 것, 짝의 의견에 집중해서 경청해서 온전하게 이해하는 것, 그 상대방의 말을 완전하게 이해하는 것 위에 온전한 지지와 반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청하는 것이 결국엔 지지나 반박에 있어서 선행되어야 하는 완벽한 그런 단계여야 하고 그것이 경청하기와 반박하기가 잘 이루어지려면은 앞선 그 잘 듣는 기술이 정말 잘 실습되어야 이 뒷단계도 잘 이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지지하기와 반박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문화적으로 민감한 용어죠. 지지하기는 그래도 좀 나아요. 긍정적으로 느껴지죠. 네가 뭐라, 너 맞아, 잘한 것 같아 하면 긍정적으로 느끼지만 이건 어떤 것 같아? 이거 좀 부족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면 그건 되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반박의 부담을 느끼고 그냥 습관적인 지지를 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 하브루트 학습 자체가 가지는 어려움인 것 같아요. 사실 이것 역시 정말 어려운 단계인 것 같은데 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순간적으로 두 가지 단계로 온전히 해야 한다는 그 어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에 공감하고 협력하면서 또 그와 동시에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과 그 짝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야기의 관점을 같이 관철시켜서 비교를 해 나가야 이 질문, 지지하기와 반박하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한두 번의 실습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학습의 모양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계속 학습이 실습이 되고 연습이 되어서 우리가 완전한 지지하기와 반박하기의 단계에 이를 수 있다면 이것은 정말 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이 책 안에서는 이렇게 지지하기와 반박하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두 가지의 관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철학적인 관점에서는 사고의 지평을 넓힐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말 그대로 사고의 넓이와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심리학적인 관점으로는 타인의 스키마를 수용하여 개발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스키마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 스키마라는 단어가 학습법이나 독서에서 많이 이제 나오는 단어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배경 지식인 거죠. 그러니까 타인의 스키마를 수용한다는 것.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잘 모르고 있었지만 타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의견, 아니면 타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배경 지식을 내가 수용함으로써 나의 그 스키마로 만들고 그 스키마를 다시 개발해내는 그런 건설적인 과정을 이 지지하기와 반박하기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문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짝이 의견을 제시했다. 내가 어떻게 볼충할 수 있을까? 설득력 있는 다른 해석은 없나? 이것이 크게 보면 지지하기에서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반박하기에서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늘 강조하셨지만 주관적인 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면으로 접근했을 때 이런 질문을 통해서 지지도 할 수 있고 반박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이런 실습이나 학습 같은 경험은 단순히 이제 학습자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책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육자, 우리로 치면 이제 교사라든지 교육하시는 분들의 그런 주된 책임은 어떤 그 환경이라든지 방법론적인 것이 발전으로 이어지는 그 경험을 성장으로, 내가 그 경험을 본격적으로 아이들, 그리고 교사의 입장에서는 아이들, 학생들의 그 성장으로 유도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만큼 이 하브루타 학습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교육자는 이미 미리 이 학습에 대해서 온전하게 실습을 하고 그를 통해 본인이 이미 다 이런 높은 상태를 이룬 후에 아이들이 스스로 이 단계를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성장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보조적인 역할을 잘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번 6장 지지하기와 반박하기 강의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